네,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경제사인가 수학 문제풀이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경제사와 함께하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신바람 수학에서 발표를 드리게 된 1학년 3반 12번 송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고대 농경사회, 고대 문명에서 경제가 발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재해 경제재화라고 하는 경제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 경제사에 수학을 더하게 되는 기하학의 등장,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제가 최종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인 우리는 왜 기하학 문제를 풀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7, 6인 직사각형 ABCD의 변 AB 위에 점 P가 있고 점 CD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또 점 X는 변 AD 위를 움직이고요. 점 Y는 변 BC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AP의 길이와 CQ의 길이가 1로 같을 때 PX 플러스 XY 플러스 YQ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교과서 문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간단한 교과서 기초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여기에 좌표를 더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BC를 X축으로 두겠습니다. 변 AB를 Y축으로 두겠습니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기까지 놨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점 P와 Q를 각각 변 AD와 BC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대칭이동을 시켜서 이 점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을 시켜서 이 점을 Q-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면 계산은 상당히 간단해지게 됩니다. 점 Q-에서 Y축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각일 것이고 이 점을 그냥 임의로 R이라고 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삼각형 P-Q-R의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한다면 결국 답은 11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과서 문제 풀이였습니다. 지워졌네요. 네,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은 이런 기하학적인 값을 구하는 기하학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집에서도 많이 접하고 많이들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기하학적인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땅을 줍니까? 옷 입혀줘요? 재워줘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대체 저희는 이 문제를 왜 풀고 있는 걸까요? 쓸모가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아보기 위해 경제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가 보이시나요? 여긴 이집트고요.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입니다. 나일강은 세계 4대 문명 중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문명이 발원하려는 기초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농사에 유리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나일강은 이런 점에서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고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인류가 밀림을 뛰어다니던 원시인 시절에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한정적이었고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원하는 자리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원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일강 유역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키워드인 자유재해 경제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재라고 하는 것은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획득 가능한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숨쉬는 공기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반대로 경제재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의 존재량이 적어 희소성이 있는 재화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와 관계없이 욕구에 비해서 존재량이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문명 이전의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유재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집트 문명이 발원한 후의 나일강 유역은 분명히 원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경제재가 된 것이죠. 자,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그래프 아닐까요?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딘가 한번 보신 적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만나는 지점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모자라고 공급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문명이 생겨난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수요와 공급 중에 상승한 쪽은 수요가 상승하겠죠. 공급은 이전과 같이 나일강이 제자리에 있습니다만 수요는 사람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균형점이 탄생합니다. 여기를 보통 시장 거래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걸 자유재가 경제재로 바뀌었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하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강물에 휩쓸려 가면 국왕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측량을 거쳐 유실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낸다.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유실된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야 한다. 나일강이 범람해 토지 경계선이 흐려지거나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해 있듯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게 기하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이네요. 빌드업의 도착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당연한 얘기를 전하려고 온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기하학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 우리가 기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우리에게 땅이 생기지는 않죠. 그렇다면 저희는 왜 이걸 풀고 있을까요? 네, 왜 기하학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까요? 저희에게 쓸모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지금 갈고 닦는 수학 실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외에도 여러분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수학적인 문제를 맞이할 상황,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구매할 때처럼 원초적인 기하학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전셋집을 계약한다거나 할 때 방의 넓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측량해 보거나 가구를 집어넣고 빼보는 과정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도 여러분이 공학의 길을 걷는다거나 수학을 사용하게 될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게 미래에는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드린 1학년 3반 12번 송석호였습니다.